숲이 될 나무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정원에 관해 이야기할 건데요.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의 지원으로 고향 FM이 진행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멋진 DJ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띠 정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깨디 박미현입니다. 저는 꿈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주디입니다. 저는 풀디 최은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정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먼저 맞아요. 순천만 국가정원이 지정돼 가지고 그 축제를 되게 크게 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고양시에서는 고양 꽃박람회가 한 10년 이상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원의 시대에서 정원의 시대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서 이 정원 축제를 많이 하고 있어서 고양시도 이제까지 꽃박람회를 했었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요? 그 방향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는 공원이 많이 기억돼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공원에서 분화돼서 정원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의 이 개념을 보면은 이 구조물, 그러니까 시소나 그네가 있는 어린이 공원과 그리고 기념비,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인 기념비를 많이 세웠는데 그런 걸 공원이라고 하고요. 또 국가산, 이 설악산이나 지리산도 공원이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포괄적인 공원의 개념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문화가 발전하면서 정원이 최근에 한 3년 전서부터 정원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은 주로 꽃나무 그리고 꽃을 볼 수 있는 거를 가꾸는 게 정원이고 우리가 가정에서 조그만 정원을 가꾸잖아요. 네. 그 개념이 확대된 것을 정원이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전영선 교수님이라고 그 제1세대지요. 그 조경가 그분을 잠깐 뵌 적이 있는데 선유도 공원인가요? 예, 그거를 공원이라고 하죠. 예. 그분이 디자인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구조물들을 거의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당신이 다른 일을 하고 돌아오니 좀 깎여지고 없어진 게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정원 문화가 갈수록 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1인입니다. 그렇죠. 영국에서는 가장 그 취미 생활에 좋은 게 정원 가꾸기예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이 가든에 대해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이죠. 네. 그리고 꽃에 발전한 데는 네덜란드고. 예. 예. 그래서 영국 같은 데는 꽃나무들을 많이 그 나라 문화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영국은 안개가 많이 끼고 비도 보슬보슬 내리고 그래서 우울한 뭐랄까 힐링거리로 나라 분위기가 힐링거리로 정원을 그렇죠. 네. 그 분위기를 네. 타게 하기 위해서 음. 꽃에 관한 정원에 관한 거기에 대한 진심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울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요즘 했겠죠. 최근에 유럽 그 영국도 많이 가지만 독일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독일 정원도 보러 많이 가고, 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뭐 튤립이 제일. 그렇죠. 여행을 많이 다녀오신 나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이렇게 급습을 하시면 아니 저는 정원 얘기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 같고 독일에서 아마 정원 축제는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소박하게 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정원 축제는 뭐 엄청나게 이제 커졌는데 그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조그만 동네에서 그 정원을 꾸며놓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했던 건데 거기는 매년 세계 정원 축제와 관계없이 거긴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을 자체 행사예요. 네, 저 독일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전국. 그건 거기는 이제 일상화된 부분인데, 근데 이게 정원 여기 이제 꽃박람회하고 정원이라는 건 올해죠, 올해. 근데 이거는 정원 축제를 하고자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뭔가 컨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꽃박람회는 사실은 이게 화훼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수는 내수하고 연결을 시켰던 꽃박람회하고 정원은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뭔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 뭐 기획사가 이제 뭐 테마 바꾸듯이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부작용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원은 두 가지잖아요. 그 순천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도시에서는 이제 그 화분 꽃 이렇게 따로 하는 건데 아니면 그 1년생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치우고 해놓고 치우고 하는 방식이고 이게 도시계획하고 녹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가야 이게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놓고 치우고 하는 방식은 일회성 축제에 불과하고 또 그걸 또 해야 되는 게 화훼 산업이나 이런 걸 지역에 농업인들 관련된 것은 매년 뭔가 제공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이제 거기서 생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실은 호수공원 하나만 가지고 정원 축제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녹지라고 하는 부분하고 기존 정원들하고 이게 뭐 10년 차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줘야지. 지금 보면은 정원 꾸미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유럽식, 한국식, 일본식, 뭐 중국식, 아프리카식 해가 가져와가지고 쫙 놓는 전시형 정원 축제거든요. 지금 호수공원에 가면 그 정원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꽃도 다 없어졌고. 그게 그러니까 유지가 힘든가요? 아니면 일부러 없애는 건가요? 아니 그건 1년생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아, 1년생 초하라 예. 그 꽃이 피고 지면은 수명, 끝나버리는 수명이 거죠. 끝나는 네.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살아남은 건 다 사람들이 캐가고. 어머. 쾌갈 수 있어요? 그 정리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양주에 그 나리공원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얼마 전에. 근데 거기 디자인도 되게 예뻤고요. 되게 예뻤고 자연스러웠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되게 좋았던 건 1년 초이기는 하지만 자연 발화가 잘 되는 꽃들로 거의 그 심어놨더라고요. 뭐 버들마편초 뭐 이런 아이들, 그다음에 그라스 종류들. 그러니까 아 이게 이 축제가 끝나도 사람들은 계속 거기로 놀러 올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도 그 안에서 그냥 또 다시 예. 자연적으로 발화가 예, 돼서 예, 나오니까. 예. 그래서 걔들은 그거 너무 자연적으로 좋겠다 나오고 싶었어요. 추가로 또 새로운 또 걸 심어놓고. 심어서 점점 그렇게 풍성해져 그러면은 가는 거죠. 그렇죠. 더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아. 좀 그랬으면 좋겠다. 단연생은 뿌리를 뻗는 거잖아요. 예, 1년생이면은 이제 그 씨를 예, 예, 예. 그러니까 1년생을 하더라도 씨는 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 발화가 잘 그 되는 아이들. 자연 발화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땅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유지할 지금 수 있게. 여기 그 호송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지 그 바닥 콘크리트 시멘트. 아스팔트 이건데 네, 그 위에다 올려놓죠. 그리고 꽃밭이고 네, 그냥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 때는 그 뉴욕의 무슨 그 숲처럼 굉장히 넓은 부지를 10년 동안 분할해 가지고 정원 축제를 해요. 오. 그리고 매년간 그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예를 들면 10년 자체가 그 넓은 공원 자체가 정원이 돼 버리는 거죠.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네. 그런 계획적인 그러면 식생에 관한 문제나 뭐 음. 수목에 관한 거 다 조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네. 그리고 어차피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순천만 같은 경우는 바다 그 늪지대에 살고 있는 식생이라는 게 워낙 크고 어느 정도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계속.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거기는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정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관광지로 바뀌고 이렇게 가능한데 고양시에서 정원은 컨셉을 자꾸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자꾸 행사성, 전시성으로 가면은 결국은 한 가지만 아. 여쭤볼게요.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시멘트 위에 흙을 놓고 꽃을 심는 그런 구조예요. 화분이죠. 거기다 흙을 깔아가지고 거기다 심는 경우도 있고 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일회성이라는 게 강하게 뿌리 박혀 있는 이제 거냐. 꽃박람회 할 때 일회성으로 이제 딱 그 세팅을 해놓고 꽃박람회 끝나면은 싹 싹 치우는 치우는 거죠. 그런 구조고 사실은 호수공원에도 장미정원도 있고 있잖아요. 뭐 있어요. 연꽃정원도 네. 있고 그런 구분이 있어요. 그걸 맞아요. 좀 확대시키면은 정원으로서 점점 예뻐질 것 같은데 음. 꽃박람회가 일회성 행사로 매년 설치했다가 치워버리고 설치했다 치워버리니까 점점 그 꽃박람회 이 인기도가 점점 낮아져가는 떨어지고 있죠. 그게 좀 네. 굉장히 우리가 아쉬운 거죠. 시민의 네. 한 사람으로서.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도시계획으로 본다 그러면 호수공원의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지금 현재 해결도 안 되는 호수의 오염이란 말이에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예전보다 이렇게 엄청 들어오고 관리되고 나가고 있던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하수 처리든 무슨 오염 처리를 계속 매년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정원박람회를 이용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예를 들어 호수의 가장 정화 식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하면 되는 거라고 그냥 그렇죠. 그거를 호수가 굉장히 정화하는 넓은데 게 기계적으로 화학적으로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식물을 수생 식물을 심고 어떻게 물이 돌게끔 해서 자연적으로 그게 이제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호수 정원을 찾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호수 정원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호수 안에 들어가는 식생도 음. 그렇고 물 위에 뜨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 호수 가에 음. 흙하고 연변된 부분도 있을 거고 음. 그러면 그 정화식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건 아이들한테 이제 자연학습도 되고 그걸 한 해 할 수는 없으니까 10년 안에 호수를 그 정말 사람들이 손으로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맑게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 위에 이건 고인물이기 때문에 음. 뭐 그런 식으로 가서 뭐 정원을 했을 때 특색이 있는 거지 음. 뭐 순천에서 하는 거나 뭐 저기 무슨 그 독일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그 정원박람회를 하면 그거는 이제 관광이죠 관광. 관광이지. 관광 제품이지. 지금 그런 관광 문제인 것 차원에서 같아. 유지되고 처음에 있는 것 같아. 일산 신도시가 생겼을 때 호수를 크게 만들었다는 거 그게 강점이었거든. 전국적으로 이렇게 크게 호수 만든 게 없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호수가 변화가 없는 거지. 그대로 고정돼 있는 거지. 고정되면서 물이 오염되고 또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호수를 갖다가 좀 더 발전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어떤 문제가 하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꽃박람회를 했는데 처음에 꽃박람회 좀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제까지는 절화나 아니면 분화를 집에서 심는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꽃을 사가는 사람도 적고 집에서 꽃 키우는 사람도 적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문화가 좀 바뀌었나 봐요. 베란다가 옛날하고.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결국에 문화가 바뀌니까 꽃박람회도 조금만 좀 인지도가 낮아져 가는 거죠. 지지도가. 그 순천만 거기도 사실은 꽃박람회 하기 전에 그 이렇게 습지잖아요. 그 바다 습지. 거기 오염이 장난이 아니었거든. 그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그 꽃박람회 하면서 거기 정화가 된 거예요 다. 관광객들이 오니까.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그러니까 그거를 뭐 쓰레기 치우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식생 조정하는 문제나 지금 같은 경우는 깔끔하거든요. 결국에는 그거야. 이 시 지자체에서 그 하나의 축제만 보는 게 아니라 연관적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게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고양시 꽃박람회는 그거로 딱 멈춰선 거죠. 시민의 지지라든가 관련 단체의 그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일을 아니 덜한 거죠.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호수공원을 돌아요. 도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 연꽃정원 있는 그쪽으로 보면 무슨 장목반에서 심어놓은 꽃들이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보셨어요? 네네. 그치요. 네. 무슨 장목반, 뭐 어디 네. 장목반 이래갖고 꽃하고 뭐 나무하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래도 꽃을 조금 아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거길 지나가다 보면 속상하고 화날 때가 있는데 그 무슨 장목반이라 하면 이 사람들도 꽃을 만지는 사람이고 저보다 꽃에 대해서 전문가일 사람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월동이 되지 않는 아이들 그다음에 햇빛에 입이 타는 아이들을 심어놓고 아마 고나른 디자인이 예뻤을 거예요. 근데 심어놓은 남아있지 고나른. 그래서 팻말하고 있는 그 꽃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이겨낼 수 있는 꽃이 이쪽에 있는 꽃이 여기까지 장악을 해서 팻말은 다르고. 맞아요, 그렇지. 그건 맞아요. 꽃이나 꽃나무가 거기서 1년 12달 자랄 수 있는 조건에 네. 그걸 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걸 심은 예, 거죠. 저는 뭐 정원이나 공원에 대해서 그런 체계적인 관심은 없고 그냥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또 고양시에 20년 가까이 살았던 경험으로 저는 초기에 그 호수공원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 그래도 너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호수공원이거든요. 지금은 왜 초기에는 그늘 한 점 없고 호수도 인공호수라 지나가면 막 냄새가 코를 찌르고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가 자라서 그늘도 생기고 이게 이제 어쨌든 관리하고 돈을 들여서 나온 결과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호수에 냄새도 안 나고 그 곳곳에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왜
철마다 다른 꽃을 누군가 심어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뿌듯하고 제 나이 들어서 꽃에 관심이 생겼는데 제가 관심을 가진 거는 그냥 꽃의 얼굴까지인가 봐요. 그 바닥 밑이 뭘로 돼 있는지 저는 전혀 상상도 안 했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얘기해 보는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좀 더 풍성하게 이 호수공원이 뭐 정원으로든 공원으로든 오래오래 사람들한테 힐링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렇죠. 얘기해보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 오늘 저희 원래 이 고향 FM 멤버들이 흙과 친하고 직접 꽃을 키우시는 분들이라 더 이렇게 디테일한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많죠. 그렇군요. 예를 네. 들면 그 정원박람회 한 컨셉으로 산왕산을 정원으로 뭐 이렇게 어. 좋잖아요. 너무 네. 좋죠. 사랑산? 산왕산. 산왕산. 그래서 보안이 뭐 숲으로 만드니 뭐 개발하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원박람회 한 필수 장소로 산왕산을 집어넣으면 뭐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호수공원에서부터 정발산, 산왕산 이렇게 이어지는 녹지축을 만드는 거예요. 그 그렇죠. 둘레길처럼. 둘레길처럼.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그 있는 이- 산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우리 꿈팜 대표님도 직접 가꾸시기 때문에 알 건데 저희가 보기에 이 예쁜 꽃들이 사실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꿈팜 정원이잖아요. 예, 어쨌든 네 꿈팜 정원도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대표님 손길이 많이 가는지 잘 모르는 저조차도 보고 있으면 그 느껴지거든요. 왜 저희가 그냥 아파트 안에 그냥 살림살이도 그냥 놔둬서 깨끗한 게 아니고 그냥 놔두면 그냥 우거지거든요. 꿈팜 정원에 올라가시다 보면은 거기도 피도 떨어져 있고 땀도 떨어져 있고 아이고. 그래요. 아니, 하여튼 이민경 대표님의 피땀이 흐린 그 곳인데 아까 이제 그 자연 생태적으로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정말 그 자연 그대로 두면 밀림이 되더라고요. 밀림이 되더라고요. 제가 쑥대밭이 되죠. 네네. 그래서 다 가꾸는 그 예산과 가꾸는 노동력 투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풀 작든 뽑고 크든. 어저께도 하루 종일 풀 TV에서 뽑았는데. 본 건데 네. 서울의 어느 마을은 이제 단독주택지죠. 거기는 집집마다 자기네들이 정원을 갖고 항상 예쁘게 가꾸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네. 하루는 정원을 오픈하는 거야 오픈. 자기네 집은. 서페린가 오픈하면- 동페린가. 오픈하면서 거기도 그 정원 작은 파티. 저거 뭐야 벼룩시장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 영국식이지 않아 영국식처럼 자기 정원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야. 자기 열심히 가꾼 거를 1년에 하루만 보여주는 거야. 왜냐면 자기 주거권이 있으니까 그 하루만 보여주는 그런 게 하나의 축제네요. 정원 문화가 작게 시작하는 그 모든 사람이 정원을 가꾸는 문화가 거기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뭐 호수공원이 정원을 만든다든가 크게 점점 커지는 그런 네네. 그쵸. 쪽으로 내 집 자연적 앞부터 발전이 돼 있죠. 출발해서. 그래서 스님이 얘기하신 그냥 이제 관에서 무언가 행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꾼 그 공원의 이미지 외에 거기에 어떤 정원이 주는 뭔가 정원하면 실은 이제 그런 큰 규모도 당연히 정원이지만 정원이란 말 자체가 주는 그 소박한 정감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의 어떤 좀 덜 따뜻함을 정원의 정원에서 따뜻함과 느낄 수 향기로 있게. 채우자는 그 기본 오늘의 주제에는 너무너무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게 꽃박람회를 하면서 꽃박람회 안에서 한평정원 행사를 하잖아요. 예, 하잖아요. 시민정원 그거만 제대로 살려서 계속 매년 확산해가면 아니 그게 네. 유지만 치우지 돼도. 않고 예, 그걸 유지만 다시 돼도. 그대로 살려가지고 매년 보완시키면은 네. 그 한평정원이 굉장히 예쁘죠. 멋있어 예쁘게 예, 될 예, 거라고요. 예쁘게 근데 예쁘죠. 그걸 예를 계속- 들면 그 한평정원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놓지 말고 그 땅 흙 있는 데다가 그렇지, 뭘 에리어를 만들어서, 정해놓고 한평정원 꾸며놓은 다음에 거기다 이름표 박아놓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죠. 관리하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관리하게. 이게 네, 지속적인 연간.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그래서 생각이. 조금씩 넓혀가면 그 자체가 엄청난 정원이 되고 그냥 매년 거기다가 아니, 흙 갖다가 한평전수를 매년 붓고 개수를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지. 되는 기본 거지. 있는 게 있고 매년 조금씩 그렇죠. 뭐 추가시키면은 이동식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동식이 창의적으로 있을 여러 가지 할 수 그렇지. 있으니까 이 넓은 호수를 전체로 보고 정원화 계획을 안 세운다는 거지. 그러니까 멀리 뭐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0년을 내다보고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풍성한
정원이나 그러니까 공원이 됐을 그 개념으로 거라는 가야 되는데 결국에- 앞불사 예, 거기에 예. 빌딩이 있다니 뭐 이런 거 맞아요. 진짜 전망을 어. 너무 해쳤어요. 저는 그냥 꽃박람회를 매년 보면서 그냥 늘 안타까움. 처음에는 저도 거기 참여를 했었어요. 야생화 네, 네. 꾸미는 거 갖고 했었는데 매번 그 너무 인위적인 색깔 빨갛고 막 파랗고 보라색으로 막 이렇게 벽면을 자연스럽지 꾸미고 않게. 막 이런 것들이 음. 나중에는 식상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결국에는 돈 주고 왜 와? 꽃박람회가 조형물이지. 조형물에다 네. 꽃을 그냥 올려놓은 거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요새 싫더라고. 저 제 뭐야 입장에서. 흔들다리? 그럼 흔들다리 무슨 다리? 출렁다리. 출렁다리. 예. 그거 유행하듯이 예. 꽃박람회 전국의 꽃박람회도 다 조형물에다가 꽃을 꽂아가 놓아가지고 이제 뭐 작품처럼 원숭이 만들기 모양을 위해서 해가지고 거기다 꽃을 넣는다든가 그런 그게- 걸 보여주는 건데 네. 이게 돈 받고 사실은- 보여줘야 된다는. 이거를 토피어리의 볼 확산.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꽃을 봐야 되는 건데. 그 정원 그 박람회가 꽃박람회 정원 박람회가 되려면 전략적인 기획을 가지고 정원의 그 본 뜻대로 그렇죠. 그 순차적으로 그렇게 가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근데 본 뜻에 요즘에 울타리가 있어요. 꽃박람회의 가장 큰 문제가 과거에는 외국의 꽃을 들여오고 그걸 또 외국에 팔고 그런 바이어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지금 꽃박람회는 꽃꽂이 하는 사람들 대여해 준 거야. 1실, 2실, 3실에서 자, 거기 꽃꽂이 건- 하는 사람은 건물 안- 대여해가지고 이게 무슨 꽃박람회인지 건물 안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건물 안에서 이게 건물 안에가 메인인데 메인이 망그러진 아, 거죠. 그 협회 이름이 있던데. 그러니까 나 협회에다 꽃꽂이 대여해 협회? 준 거라고 그게. 아니 뭐 이름이 특이하던데. 꽃꽂이 협회들이야 한국에. 꽃박람회는 일회성으로 싹 전시했다가 싹 없애버리니까 그거 하지 만약에 말고 정원 축제를 하면은 전시했던 게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시 남게. 뿌리가 자란 네. 나무가 자라고 또 옆에 또 점 늘려서 다음에는 좀 늘리고 해서 그때 정원 박람회 할 때는 돈을 받더라도 박람회 끝나도 사람들이 계속 그게 구경할 수 남아있게. 있게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좀 음. 건설적이지 않은가 한번 음. 얘기해 보는 겁니다. 갑자기 조례를 좀 만들어서 산왕산 둘레길 만들게 하고 그러면 그 꽃박람회를 하거나 호수공원 관련자들이 저희 방송을 꼭 들으시면 좋겠네요. 오늘 정원 얘기를 하면서 꽃박람회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이거보다는 정원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한번 1편, 2편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겠네요. 네. 시민의 소리. 저는 사실 이제 저희가 굉장히 프리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뭐 미리 사전 작업 대본 이런 거 논의 없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공원에서 정원으로 좋은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과연 무슨 할 말이 있지? 아는 게 없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고 제 스스로도 왜 잊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 추억? 뒷마당까지 갔다 오는 체험을 하게 돼서 감사하네요. 그게 좋은 주제였습니다. 그게 숲이 될 나무의 위대함입니다. 오호. 제 숲이 되어가고 있었군요. 예. 몰랐어요. 참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냥 내 집 앞마당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텃밭 채소나 아니면 손바닥 정원이나 뭐 꽃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꾸면서 오는 그 치유 프로그램을 멀리 가지 말고 일산에서 내 집으로 가까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해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고양시를 치유의 도시로 만들자. 좋네요. 일주일이면 2-3번 정도로 호수공원을 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이 더 발전하고 키워져서 더 좋은 호수공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가정 신부가 되려면은 꽃꽂이 수업을 해가지고 네. 집에 꽃도 안 심으면서 꽃꽂이 수업을 했죠. 근데 지금은 집에서 꽃을 보는 시기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꽃을 보는 정원을 보는 정원 문화가 발전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이버 대학교에서 통합 치유 관련해서 유머 테라피 강의를 하는데 네. 이제 그래 아까 복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컨셉을 갖고 가야 되는 정원은
나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그 고양시는 유일한 치유 정원을 갖고 있다라고 그 컨셉을 갈 필요가 있다. 매년 치유가 될 수 있는 항목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거기다 하나씩 세워놓고 정원 박람회 할 때는 일반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1년 내내 줄 세워서 받고 거기 맞아요. 한번 갔다 오면은 치유가 되는 그런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다 있는데 거기에 뭐 호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 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아이들 거기에 맞는 컨셉을 한 100개만 마련해도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전국의 치유 이게 다 본받아서 갈 건데 뭐 그런 목표만 잡아도 그 10년이면 너무 좋을 것 충분하거든요. 같은데요. 10년이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건데. 네.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호수공원을 치유정원으로. 그 시범 사업지를 산왕산으로 이제. 그렇죠. 시범 사업지를 산왕산으로. 얘기하고 마무리. 요즘에 그 가을이라서 개수나무 아시나요? 하트 잎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솜사탕 달달한 냄새가 나는 그 나무가 있어요. 멸치 볶은 냄창. 어느 집에서 설탕을 졸이나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할 맞아. 정도로 하트 정말 모양. 달달한데 그게 딱 두 군데에서 나요. 한 그 전통 정원 있는 쪽하고 전통 정원 가기 바로 전 2주차장 그쯤에서 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마라톤 한다고 좀 달리다 뭐 좀 걷기도 하고 하는데 마라톤을요? 네. 근데 놀랐어요. 아니, 요즘에 며칠 하세요. 됐어요, 며칠. 음. 근데 너무 힘들어서 나 요즘 왜 뛰고 있지? 너무 힘들다 하는데 그 향이 탁 날아왔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향기 그래서 테라피네. 예, 정말 이런 힐링을 할 수 있는 호수공원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더 좋은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신 그 이야기들을 정말 누가 들어서 고양시에 있는 그 우리의 자랑 호수공원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고양 FM 숲이 될 나무 오늘은 정원 이야기로 한번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녹음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